1941년 일본의 제로센 전투기가 진주만의 미군 기지에 무차별적인 기습 폭격을 강행합니다. 미군의 구축함 5척이 순식간에 폭파, 190여 대 전투기가 파괴되고 2,000명이 넘는 미군 사상자가 발생합니다. 짧았던 하지만 강력했던 승리의 분위기에 취해 일본 함대는 본국으로 다시 복귀합니다. 하지만 이때만 해도 그들은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들이 잠자는 사자의 콧털을 건드리다 못해 뽑아버린 것을요. 1차 세계대전이 연합군의 승리로 끝나고 연합군은 패전국 독일을 다시는 회복할 수 없는 삼류 국가로 만들기 위해 전력을 다합니다. 어마어마한 전쟁 보상금이 들어간 베르사유 조약이 대표적인 행위였죠. 영국의 경제학자 케인스는 그런 베르사유 조약을 강하게 반대합니다. 혹독한 배상금과 불합리한 조약은 오히려 또 다른 형태의 악을 만들어낼 것이고 향후 인류에게 어떤 절망으로 다가올지 모른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이런 케인스의 주장은 한낱 서생의 의견으로 취급당하며 철저하게 묵살당합니다. 그로부터 약 10년 뒤 그 경제학자의 주장대로 독일에서 새로운 악이 탄생합니다. 1933년 나치스가 독일 제1당으로 올라서고 히틀러가 독일의 총리가 됩니다. 그의 욕망은 상상 이상으로 악랄하고 거대했습니다. 히틀러 사상의 기저인 유대인과 슬라브족은 저열하고 없어져야 하는 끔찍한 민족이라는 인종차별이 자리잡고 있었고, 레벤스라움, 동유럽을 시작으로 전세계 게르만족의 위대한 제국을 건설하겠다는 영토 확장 정책을 구사합니다. 그는 총통에 오르자마자 베르사유 조약을 파기하고 엄청난 군사력을 키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히틀러는 바로 오스트리아를 침략하여 사실상 반강제적으로 독일과 합병해버립니다. 히틀러의 선 넘는 행동을 지켜본 영국과 프랑스는 부랴부랴 민헨으로 그를 불러내 달래기 시작합니다. 민헨 협정에서 히틀러는 체코와 슬로바키아를 독일에게 되돌려 달라고 요구합니다. 네빌 체인벌린과 에드와르는 체코 일부를 독일에게 주겠다고 하며 히틀러를 진정시킵니다. 영국과 프랑스는 이때만 해도 히틀러를 과소평가합니다. 실제로 영국의 총리 체인벌린은 히틀러에 대한 이런 평도 남겼습니다. 완벽한 오판이었죠. 영국으로 돌아온 그는 우리가 이 시대의 평화를 지켜냈다고 자축하죠. 하지만 그들은 히틀러를 너무나도 얕잡아 본 것이었습니다. 히틀러는 신속하게 그리고 악랄하고 똑똑하게 전쟁을 시작합니다. 2번이나 프랑스에게 굴욕적인 패배를 당한 독일의 총통 히틀러의 첫 번째 목표는 프랑스 정복이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 장애물이 있었죠. 바로 소련. 소련이 자신에게 협조를 하지 않는다면 전선은 2개로 나눠질 가능성이 있었고 프랑스 정벌은 힘들어질 것입니다. 그리하여 히틀러는 소련의 스탈린과 비밀 협상을 합니다. 그렇게 두 국가의 수장은 1939년 독소 불가침 조약을 체결합니다. 사실 두 국가는 겉으로는 악수를 청하지만 가면 속에는 서로 칼을 숨기고 있었습니다. 언제라도 배신할 수 있는 사이였죠. 그로부터 한 달 뒤 1939년 9월 1일 오전 5시 독일은 폴란드의 단치히를 무력으로 침공하며 인류 역사상 최악의 전쟁 2차 세계대전이 시작됩니다. 독일과 소련의 양동작전으로 폴란드는 순식간에 함락됩니다. 이렇게 동유럽을 정복한 독일은 유럽 대륙을 진짜로 정복하기 위해 프랑스로 진격을 시작합니다. 하지만 이미 독일과 지긋지긋한 2번의 전쟁을 끝낸 프랑스의 대비는 나름 탄탄했습니다. 바로 앙드레 마지노가 독일과의 국경선에 구축해 놓은 마지노 요새가 든든하게 국경선을 방어하고 있었죠. 하지만 마지노 요새 끝 부분은 숲이 걸쳐 있어 방어력이 약했습니다. 그래서 독일의 사령관 만슈타인은 마지노 요새가 끝나는 부분에 있던 아르덴 숲과 벨기에 쪽 전선으로 침략하는 낫질 작전을 실행합니다. 마지노 요새가 너무나 허무하게 뚫려버립니다. 독일군은 외계인처럼 진격하여 프랑스는 단 6주 만에 파리까지 정복당합니다. 그렇게 프랑스와 영국 연합군은 덩케르크까지 퇴각하는데 여기서 역사적인 대규모 철수 작전이 성공하기도 합니다. 이와 관련된 영화도 추천드립니다. 1940년 6월 22일 당시 프랑스의 사령관 필리프 페탱은 항복을 선언합니다. De mettre fin aux hostilités. J'ai pris cette décision dure au cœur d'un soldat parce que la situation militaire l'imposait. 그리고 히틀러는 파리 근교에서 1차 세계대전에서 독일이 프랑스에게 항복했던 열차의 객차를 그대로 가지고 와 거기서 프랑스의 항복을 받아내는 치욕적인 장면을 연출합니다. 프랑스 내의 모든 물자는 독일군에게 압수당하며 하루에 1억 달러에 해당하는 점령 비용을 독일에게 부담하게 됩니다. 그리고 독일은 프랑스 북부엔 독일의 군정부를 세우고 남부에는
비시 프랑스라는 친독일 괴뢰 정부를 세웁니다. 그렇게 유럽 대륙의 마지막 희망 프랑스마저 독일에게 무너집니다. 그리고 1940년 6월 이탈리아의 무솔리니도 영국과 프랑스에게 전쟁을 선포하고 히틀러와 손잡습니다. 3개월 뒤 9월 일본까지 독일과 손잡으며 독일, 이탈리아, 일본으로 이루어진 추축국 연합이 만들어집니다. 유럽에서 독일에 의해 프랑스와 영국이 고립되자 일본은 이 두 국가의 영향력 아래에 있던 여러 동남아시아 식민지 지역을 강제로 침략하고 점령하기 시작합니다. 광기의 전쟁은 유럽 대륙을 넘어 전 세계로 뻗어나가기 시작합니다. 이제 유럽의 마지막 희망은 사실상 영국뿐이었습니다. 당시 영국은 섬나라였고 최강의 해군력을 가진 국가였습니다. 히틀러는 그런 해군력을 두려워했고 독일은 공군을 이용해 영국을 정복할 계획을 세웁니다. 하지만 당시 영국군은 세계 최고의 전자기술을 가지고 뛰어난 레이더망을 만들어 독일 공군의 공습을 예상하여 적절하게 방어합니다. 그렇지만 영국은 섬나라였고 이는 장점임과 동시에 단점으로 다가옵니다. 독일의 무시무시하고 악명 높았던 유보트는 400만에 달하는 영국 상선을 침몰시켰고 영국은 점점 고립되어 갑니다. 어느덧 영국 남부 상공은 독일 공군에게 점령당했고 영국 국민들은 독일군의 폭격을 피해 매일 밤 방공호에 숨어들어가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파리, 프라하, 바르샤바, 룩셈부르크 등 모든 유럽의 수도가 독일의 손아귀에 들어갔고 이제 마지막 런던마저 넘어간다면 사실상 온 유럽이 히틀러에게 정복당하는 끔찍한 악몽이 시작될 겁니다. 하지만 유럽에게도 마지막 하나의 희망이 있었습니다. 바로 미국이었죠. 미국은 당시만 해도 전쟁에 대한 찬반 여론이 있었습니다. 1차 세계대전의 악몽이 그들에게 너무나도 컸고 국민들은 그러한 참혹한 전쟁 속에서 조국의 아들들이 다시 희생되는 걸 원치 않았죠. 당시 영국의 수상 처칠은 루즈벨트에게 무려 1000통이 넘는 편지를 보내며 계속적인 지원을 요청합니다. 끝내 미국의 대통령 루즈벨트는 결단을 합니다. 그리하여 무기대여법을 제정, 영국을 지원하기 시작했죠. 하지만 적극적인 지원은 아니었고 각종 무기와 군수 물품을 지원하는 간접적인 지원에 불과했습니다. 한편으로 이런 미국을 보며 히틀러는 1차 세계대전 패배의 악몽을 생각하게 됩니다. 막대한 자원을 가진 미국이 또다시 참전한다면 전쟁의 양상은 독일에게 불리하게 돌아갈 것이 뻔했죠. 이런 미국을 상대하려면 독일은 더 많은 자원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히틀러는 소련으로 눈을 돌리죠. 전쟁 시작 전 독서 협약으로 두 국가는 평화협정을 맺긴 했지만 히틀러는 유대인만큼 공산당을 증오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사실상 언제라도 깨질 수 있는 쇼윈도 동맹에 불과했죠. 1941년 6월 히틀러는 공식적인 선포도 없이 러시아 국경을 넘어 침공을 시작합니다. 그는 이 진격을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의 이름을 따 바르바로사 작전이라 명하죠. 독일은 강력한 군사력을 앞세워 소련의 거점 지역 3곳을 동시에 공략한다는 작전을 세웁니다. 하지만 당시 러시아는 스탈린의 대숙청으로 정부는 큰 혼란을 겪고 있었고 심지어 전쟁을 지휘할 장군이 없었다고 합니다. 독일에 대한 대비가 적절히 이루어질 수 없었고 독일의 300만 대군과 기갑부대가 열흘이 채 되지도 않아 소련의 민스크를 정복합니다. 소련의 함락이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뜻밖의 장애물들이 독일군들의 발목을 잡습니다. 바로 진흙과 추위. 우선 라스푸티차, 소련에서 진흙의 계절로 불리는 시기가 다가왔습니다. 모스크바로 향하는 길은 온통 진흙밭이 됩니다. 무겁고 거대한 독일의 기갑부대의 탱크나 차가 빠지면 나올 수 없는 늪의 수준이었죠. 여기다 지형을 잘 알고 가볍고 기동력 빠른 소련군 탱크들이 독일군을 괴롭히고 설상가상으로 소련의 가혹한 동장군이 독일군을 덮칩니다. 겨울에 대한 대비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질, 장티푸스 같은 전염병성 질병으로 병사들이 죽어갑니다. 이렇게 소련의 또 다른 군대와 싸우는 독일 군들은 스스로 지쳐가고 모스크바 전투에서 대패합니다. 이 전투는 승승장구하던 독일이 2차 세계대전에서 맞이하는 첫 대규모 패배였고 실제로 전쟁의 분수령이 되는 순간이기도 합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저 멀리 바다 건너 진주만에서 전쟁의 판도를 바꿀 만한 큰 사건이 터집니다. 끝까지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2부에서 계속됩니다.